네, 파트 1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고 지위별로 우리가 5가지를 봤었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표준 공제액을 제가 기입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이제 표준 공제가 무엇인지, 항목별 공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은 이 표준 공제라고 하는 것, 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업자들이 만약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차감해주게 되죠. 이 사업소득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 투자금 이런 부분들을 소득에서 빼고 그 남은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바로 과세 체계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필요경비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번 그 소득금에서 일종의 생활비, 먹고 살기 위해서 쓴 생활비를 빼주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표준공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경비를 빼주고 근로소득자들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쓴 여러 가지 생활비를 빼주는 그것은 이제 공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100이 있다. 그러면 공제가 30이라고 한다면 100 빼기 30 해서 70이 남게 되죠. 이 70에다가 이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아가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 그거를 경비, 공제,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표준공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신고지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5개 신고지위가 표준공제액이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신고지위가 가장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는 27,700달러, 그리고 Qualifying Surviving Spouse는 똑같이 27,700달러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해까지는 MFJ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해와 그 다다음 해 2년 동안 QSS라고 하는 지위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이 부부 합산 신고와 같은 표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HH 세대주죠. 한부모 가정, 한 가정, 부양 가족이 있는 그런 세대의 가장이다.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MFJ보다 조금 적은 2800불 정도 표준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MFS라고 하는 거, 부부가 개별로 신고하는 것은 싱글과 같습니다. 사실상 싱글이나 MFS나 혜택이 적은 건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공제액은 13,850, 독신도 똑같이 13,850 이렇게 되는 거죠. 27,700 MFJ로 신고했을 때 딱 절반입니다. 13,850 곱하기 2가 27,700이죠. 합산해서 신고했으면은 공제가 27,700인데 개별로 해버리면은 공제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 혹은 이혼 후 독신도 마찬가지로 합산 신고 때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 표시가 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MFJ가 가장 높고 생존 배우자도 당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당해는 MFJ를 쓰고 다음 해와 다다음 해 2년간 QSS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그 2년이 끝난 후에는 HH가 되거나 아니면 싱글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혜택이 많고요. 세대주 같은 경우도 2800불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MFS 싱글은 사실상 공제의 혜택이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MFJ일수록 혜택이 많고 MFS 싱글일수록 혜택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공제, 인적공제 이렇게 돈을 빼주는 거죠. 소득공제, 표준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공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전학습인 세무기초에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다뤘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세무 기초 과정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qualify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qualifying은 아시다시피 요건을 갖췄다, 적격이다, 기준을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적격인 의미다. 즉 생존 배우자로서 MFJ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배우자인데 MFS가 아니고 MFJ로서 향후 그 당해와 다다음 해까지 2년간 적격으로 MFJ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qualify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qualifying은 적격 이런 뜻이죠. 적격 배우자, 생존 적격 배우자 그런 뜻인데 MFJ와 같은 27,700달러의 표준 공제를 한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는 뜻에서 qualifying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qualifying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자녀세 공제를 할 때도 이 qualif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생존 배우자, qualifying surviving spouse. 납세자 텍스페이어의 신고 기속 연도 상황에 맞춰서 신고 지위를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고 지위를 자기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신고 지위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세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MFJ로 하는 게 유리한지 MFS로 하는 게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신고서를 만들고 나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런 전략들에 따라서 공제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 지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거죠. 신고 지위별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공제, 즉 세금 안 내도 되는 부분이죠. 공제, 그리고 기초공제, 소득공제 등이 지위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기초공제라고 하는 게 결국 표준공제냐 항목별 공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일종의 비과세 소득 같은 거 소득 부분에서 발라내는 그런 부분들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도 한국처럼 인적공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적공제. 근데 인적공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다시 인적공제가 생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filing status 보고 있죠. The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is calculated and return filed. 세금 신고서를 계산하고 신고서가 제출된다. For each taxpayer. 각 납세자별로 이렇게 신고서가 계산되고 파일링 된다. Two married individuals may calculate tax and file return joint or separately. 부부라면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든지 별개로 따로 separately죠. 각각 다르게 따로따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In addition, 더해서 unmarried individuals supporting child or certain other relatives, 다른 친척들이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may file a return as a head of household, 세대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The parent subsidiary group of companies may elect to file a consolidated retur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뒤에 부분은 이제 법인세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parent, 모회사, subsidiary, 자회사 그룹은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그룹은 선택할 수 있다. consolidated return, 그러니까 연결회계로 그러니까 자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모회사에 포함시켜서 모회사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신고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이죠. 파이널 스테이투스라는 게 이제 소득세, 개인 소득세에도 포함이 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법인세에도 파일링 스테이투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뒤에는 법인세에서 다루겠지만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각각 따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자회사를 모회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연결해서 모회사만 신고를 하게끔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파일링 스테이투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파일링 스테이투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consolidated는 연결회사, 연결회계, 연결세무 그러니까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통합해서 연결 보고를 할 수 있다. consolidated 법인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연결회계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가볍게 봤고요. 자, 현재 우리가 9페이지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1040의 이름과 성을 적고 소셜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죠. 사회보장번호를 적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여기 기초세무에서 한번 가볍게 단어 다루면서 봤었죠. 주민번호 같은 거죠. SSN은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번호다. 만약 부부 합산 신고 지위라면 스파우주 배우자 중 한 명은 본인 그렇죠. 나머지는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먼저 아내 그 다음으로 나와도 되고 혹은 아내가 먼저 그리고 남편이 그 다음으로 나와도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오고 나머지 배우자는 스파우즈 이렇게 지위로 가는 거죠. 뭐 남자 먼저 여자 먼저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둘 중에 한 명이 다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배우자가 된다. 다음에 집 주소를 기입하죠. 집 주소를 기입하고 스탠다드 디덕션 아까 말했던 이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과 관련해서 부양가족 디펜던트죠.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체크란 그 부분도 지나가게 됩니다. 1040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한번 보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름을 적고 집 주소를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거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적으로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아이템아이즈드 디덕션이라고 해가지고 항목별로 공제를 받을지 이걸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양가족 디펜던트죠. 부양가족으로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이죠. 딸과 아들 혹은 부모님, 삼촌, 이모 친척들 직계 가족, 직계 존속 혹은 반계로 가족들, 친척들도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얹힐 것이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밑에 이름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체크하는 난도 있게 됩니다. 1040 신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어쨌거나 부양가족 개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이렇게 개념상으로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공제를 받는 혜택의 양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다음을 보면 아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나이 테스트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경우는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은퇴를 하는 시니어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각 장애인입니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고 65세 이상이면은 나라에서 공제 혜택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스파우즈도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인 블라인드인지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묻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시각 장애 여부와 65세 이상 은퇴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의 65세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혜택과 공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이런 부분들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던트의 이름과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가능한지 그 일정한 요건, 소셜 번호, 가족 관계, 그렇죠? 딸이냐, 아들이냐, 뭐 삼촌이냐, 부모냐, 가족 관계 등을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특히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CTC, Child Tax Credit, 자녀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이 자녀세액공제 17세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라고 하는 이 CTC는 일정한 나이 이하가 되면은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2,00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부양가족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친척이나 아니면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부양할 때 해주는 그런 공제인데, 영어로는 ODC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 텐데요. 특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보통 언급은 잘 안 합니다. 시험에는 이 CTC, Child Tax Credit이라고 하는 거, 이 CTC가 시험에 나오고 ODC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Child Tax Credit, 이 CTC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실무적으로 쓰이는 것이라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C는 마이너스 $2,000까지 가능하고, 이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5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C만 시험에 나옵니다. $2,0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00. 부양가족 세액공제 ODC는 그냥 상식적으로 $5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가볍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CTC만 시험에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모두 신고하는 것, 그것이 세금 보고다, 텍스 리턴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소득세 기준으로는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꼭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3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혹은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라가지고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사람이죠. 개인소득세, 사람 같은 경우는 기업과 다르게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된다. 기업은 중간에 잘라서 1년 단위를 할 수 있다. 은행들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신고서를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신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가볍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040 페이지, 1040 폼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이게 올해 2023년도에 2022년도 거를 신고하는 거죠. 2023년도니까 작년 것, 세금 보고는 항상 작년 것을 올해 신고합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작년 2022년 것을 올해인 2023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름과 성 적는 부분 있죠. 신고 지위 위에서 쭉 보면 파일링 스테이터스, 신고 지위 결정하는 게 있고요. 이름 적고, 성 적고, 소셜 번호 적는 부분, 주소 적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스탠다드 디덕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부양가족, 디펜던트죠. 부양가족의 이름 적고, 소셜 번호 적고, 관계 적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죠. 여기 보면 체크하라. Child Tax Credit 혹은 Credit for Other Dependent, Credit for Other Dependent가 바로 이 부양가족 세액공제 Other Dependent Credit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Other Dependent Credit,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CTC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던 자녀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신고서에 다 있는 거죠. 신고 지위, 이름, 주소, 그리고 부양가족 적는 부분, 소셜번호 적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다는 거, 신고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들이 다 신고서에 담겨져 있죠. 나중에 실무할 때 실제 하나씩 적어보면서 하나씩 기입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실무 과정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인적사항을 적었으면은 소득 부분을 적죠. 웨이지, 주급, 셀러리, 월급.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적은 거고요. 웨이지가 이제 주급이란 뜻이고 셀러리가 월급이란 뜻이죠. 또 셀러리맨 하면 월급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웨이지는 주급, 셀러리는 월급이다.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번에 들어가죠. 1번에 급여가 들어간다. 근로소득 W2를 첨부하는 근로소득 원청 징수 내역서를 첨부해야 된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신고서 1번에는 소득이 들어갑니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이 W2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를 받고 연말 정산을 하죠. 미국은 그것을 W2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사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어쨌거나 세금 보고서 1번 라인에는 월급, 근로소득을 적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근로소득이 적혀 있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라는 것을 봐야겠죠.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가 미국에서는 W2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서 1월 말까지 W2를 수령을 하는데 이렇게 1번을 입력하고 W2를 첨부를 하면 세금 보고가 됩니다. 이는 여러 곳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W2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가지 N잡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가 여러 장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 한 장만 나오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2잡, 3잡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평범하죠. 평범하게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서가 뭐 2장, 3장, 4장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몸은 하지만은 직장을 두 군데, 세 군데 프리랜서처럼 독립계약직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은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서가 여러 장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면 텍스 이그젬트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정보신고 차원에서 EA 부분이죠. 위에가 1번이고 밑에가 2번입니다. EA에 신고하게 됩니다. Taxable Interest는 3번으로 이자소득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스케줄 B를 첨부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을 기입하게 됩니다. 연간 과세 대상이자 채권 등 모든 이자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라인은 근로소득, 2번 라인은 이자소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신고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위에 부분의 아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2040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실무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론을 배우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위치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제 1번의 근로소득, 그렇죠? 예, 1번의 뭐 주급, 월급 이 얘기가 나왔었죠. W2. 자, 인컴 부분의 1A 부분이죠. Total amount from W2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근로소득. 여기 인컴의 1번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 말고 무조건 근로소득만 들어갑니다. 뭐 기타 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런 거 안 들어가고 1A는 무조건 근로소득 W2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이 끝나고 나면 1번은 어쨌거나 쭉 그 소득과 관련된 거죠. 자,
2번 항목, 2번이 여기 있죠? tax exempt interest, 비과세 이자는 여기에 적는다. 그리고 2의 B번, taxable interest. 자, taxable interest는 과세가 되는 이자죠? 네, 과세가 되는 이자는 2B로, 그렇죠? 이자 소득이 들어갑니다. 이자 소득은 무조건 스케줄 B와 함께 들어가는데, 스케줄 B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연간 과세 이자, 채권 등 모든 이자 소득이 다 여기 신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데요. 자, 그 다음은 Qualified Dividend 적격 배당이다. 적격 배당은 세율이 낮아서 적격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낮은 세율로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 Qualified Dividend 적격 배당이라고 합니다. 3A에 작성합니다. 일반 배당은 3B에 신고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자나 배당이나 스케줄 B를 첨부한다. 이는 주식이 대표적이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대표적이다. 네.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익을 남겨 나눠주는 것으로 이제 배당금 항목, 배당금인 디비던드 항목이다. 3A와 3B를 한번 볼까요? 3A, 자, 3A가 Qualified Dividend 여기 적고 Ordinary Dividend는 일반 배당이죠. 3B 여기 위치합니다. 그러면 1번 일단 근로소득, 2번 이자소득, 3번 배당소득 이렇게 3번까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번 1번은 근로소득, 2번은 이자소득, 3번은 배당소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은 뭐가 있냐면 다음은 4A라고 하는 거죠.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개인연금 저축을 인출한 것이죠. 개인연금 저축을 인출한 것이다. 4번 볼까요? 네. 배당금 밑에죠. 4A, IRA Distribution. 뽑은 거, taxable amount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자기가 쌓아둔 퇴직금 개념입니다. 개인연금은 자기가 사적인 돈으로 보험사나 증권사나 은행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노후 때 가지고 쓰는 돈은 이렇게 세 개의 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나라에서 주는 거죠. 퇴직연금은 자기 퇴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좀 쌓아두는 퇴직금. 그걸로 연금 형태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IRA처럼 우리나라도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연금이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만든 연금이다. 이렇게 연금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개인연금 저축을 인출한 것을 4A에 한다는 거죠. 적는다는 거죠. 수령액을 넣고 과세 대상 금액은 4B에 기입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IRA 디스트리뷰션이죠. IRA로 뽑은 것을 여기 놓고 이 중에서 얼마가 과세될 것인가 과세된 금액은 4B에 적는다. 그렇죠? 5A는 펜션, 펜션 앤 애뉴어티, 연금소득, 퇴직연금 그런 뜻입니다. 5B의 택서블 금액을 기입한다. 4번은 개인연금이고 5번은 퇴직연금이네요. 한번 가보죠. 자, 5번 5A 펜션 앤 애뉴어티 택서블 어마운트 똑같이 있죠. 5번 4번은 개인연금, 5번은 퇴직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6번은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입니다. 4번이 개인, 5번이 퇴직, 6번이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6번 Social Security Benefit, Social Security Benefit SSB라고 하죠. Social Security 넘버는 사회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Benefit은 사회보장
연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6A 확인했죠? 6A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SSB라고도 하죠. 택서블 어마운트는 여기 적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6번이고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6A에 기입하고 과세되는, 과세되는 금액은 6B에 적습니다.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과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또 퇴직연금, 펜션 애뉴어티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연금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은 국민연금과 같은 걸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보는 거죠.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이다. 펜션 애뉴어티 이렇게 부르고, 또 사적 개인연금, 우리가 부르는 개인연금이 IRA 같은 그런 것은 사적인 개인연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퇴직연금인 펜션 애뉴어티, 그리고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퇴직연금도 뭐 따지고 보면은 개인적인 사적연금인데, 뭐 이런 금융회사에 통해서 듣는 그런 가입하는 그런 사적 연금하고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개인연금, 5번은 퇴직연금, 6번은 사회보장연금 받는 것으로 6A 수급액은 이제 B에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3개 구조가 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7번 캐피탈 게인 앤 로스, 줄여서 CGCL이라고 하는데요. 캐피탈 게인 말 그대로 자본소득, 자본손실입니다. 주식에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 자본손실로 주식 투자 손익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조금 잘려 있네요. 잘려 있으니까 이 다음 부분에 화면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 자본손실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여기 다시 띄워놨습니다. 7번 캐피탈 게인 오 로스에서 뭐 스케줄 D를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표 스케줄 뭐 A, B, C, D 이런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거나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7번 라인에 있다. 이 부분을